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8일, 오늘의 방송 1월 8일, 이 수요일, 오늘 광주 경제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식들이 전할 게 많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 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빠르게,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기분 좋은 소식, 설 명절 벌써 며칠 안 남았네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벌써 설입니다. 27일이 사실은 이제 휴일이 아니었는데, 오늘 이제, 정부에서 27일, 쉬어라. 내수 진작, 국민의 휴식, 재충전해라. 라는 의미에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이거 최대 며칠입니까? 이 손가락 세기도 힘든데 한 열흘 이상은 이 휴가를 즐기는, 이제 그런 이제 직장도 있을 건데, 또 반대로 자영업 사장님 같은 경우는 설, 명절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뭐, 빨간 날도 일하는 날, 명절도 일하는 날. 근데 이제 일한 만큼, 이게 좀 결과가 잘 나오고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아시는 것처럼 이 내수가 바닥을 치고 있고,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돈 좀 써라. 그래서 설 연휴 휴가 기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관광도 가고, 돈도 써라. 근데 이제 돈이 좀 있어야지 쓰겠죠. 아무튼 설 명절 최대 9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시작됐다. 그 소식을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식인데, 이 광주 지하철 소식 계속 좀 언급을 하고 있고, 이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무 광천, 이 지하철, 대부분의 우리 방송 보시는 구독자님께서는 광천동 지하철 넣는 거 찬성하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기정 광주시장도 상무 광천을 잇는 지하철, 상광선이라고 하는데, 요거 만들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가 시작되고 있는데, 일단 첫 스타트는 1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설 명절 앞둔 금요일 날 광주 이 교통공사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이 공청회 이제 전문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을 맡겨놨는데, 이 용역이라는 게 광주의 미래 지도를 살펴봤을 때 이 광천동이라는 지역, 이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복합 쇼핑몰이 2개, 특급 호텔 2개, 광천 재개발, 그 밖에 주변에 있는 뭐 호반 서밋을 비롯해서 이 전남방직 주상복합 아파트 4,300세대, 화정 아이파크, 이때 되면 준공이 되죠. 기아자동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아자동차 이 51만 대를 생산하고 있고, 유동 인구가 어마어마한 곳이다. 광천 터미널, 버스 이용 승객들, 주변에 의료 메디칼 센터까지 하면 지금도 유동 인구들, 주말이면 차들이 꽉꽉 막히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통 정책들 나왔습니다. BRT, 또 여기 뭐 고가 도로도 나오고 지하 터널. 근데 결국은 지하철로 가닥을 잡아서 진행되고, 이 첫 스타트 1월 24일 공청회를 하겠다. 이 이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들, 또 기타 환경적인, 건설적인 문제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 좀 까놓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광주는 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갖습니다. 이 도시철도망 구축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이런 의무적인 이런 공청회가 이제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2026년부터 2035년 사이에 가장 이제 중요한 화두, 뭐 찐빵의 팥 같은 그런 게 이제 광천 지하철 노선입니다. 이게 길이가 7.8km, 말했듯이 이제 시청을 지나서 기아자동차, 광천 터미널, 더 현대,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광주역까지 가는 노선인데 7.8km. 근데 지하철이라는 게 땅을 파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킬로미터당 꽤 많이 들어오죠. 이 공사비를 측정을 하면 현재 추정되는 공사비는 7천억. 근데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 20-30%는 더 늘어나기 마련이고, 이게 광주시 돈만으로는 지을 수가 없다. 시비가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천억 가까이, 이 7천억 중에서 국비가 한 5천억 가까이 되는 거고, 시비는 2천억 정도 됩니다. 일단 전남방직에서 공공기여금으로 받아놨던 돈들이, 여기 돈들이 꽤 있죠. 이 돈들 일부를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이 모락 펴나고 있습니다. 이 광주시의회에서는 이 과정들이 통과돼서 공청을
안에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요걸로 이제 지방비 예산들 이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시의원들도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들 이제 반대 의견들이 크게 없어요. 예를 들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자영업단체들 뭐 이런 데서 막 극렬하게 반대 지하철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긴 해요. 예, 그게 이제 광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142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년 지났을 때 인구는 더 줄어들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그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비용. 돈은 계속 더 많이 들어갈 거다. 현재 7천억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데 결국에는 이게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또 혈세를 내야 된다. 이거 안 될 말이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이 대부분의 이제 제가 판단하고 있고 제가 듣는 의견들은 하자. 이때 못하면 안 된다. 광주 발전을 위해서 지하철 놓고 가자. 버스 터미널이 들어가는 곳에 지하철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자. 예, 그런 이제 의견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판은 1월 24일 3주 후에 그 판이 열립니다. 이 재선 내도 저도 궁금해서 현장에서 그 이야기 좀 들어보고 궁금한 점들은 한번 물어보도록 할 건데 올 상반기에 광주시 계획대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확정 고시가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쉽지 않다. 걸림돌, 풀어야 할 숙제들 알다시피 국토부가 통과돼도 기재부, 나라 살림, 곳간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건가, 판단을 어떻게 할 건가. 예. 예비 타당성 조사, 이 사업성 분석을 하면 대부분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거국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현재 이제 국회의원, 민주당, 국민의힘 지금 난리 지금 전국이 지금 어디 지금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박성호 국토부 장관이 지금 이제 사표 의사를 냈습니다. 사직 의사. 아시다시피 제주항공 참사 사태 이후로 현장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박성호 장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잠자고 먹고 자고 이런 사람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내겠다라는 그 상황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남구 원래 이제 지하철 3호선 계획은 이 주월동에서 광주대 효천지구까지 가는 3호선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1호선, 2호선, 3호선까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상무 광천선에 힘이 실어가면서 여론이 집중되면서 지금 이제 남구 쪽 이 사업은 거의 이제 좀 백지화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이쪽 주민들의 좀 일부 반발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상무 광천 지하철 첫 스타트 끊었다. 그 관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 앞으로 나타날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사고를 한번 해보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주에 이제 아파트 매매 사이트 이제 종종 들어가서 보거든요. 관심 있는 아파트 한 집 몇 개 등록을 해서 이제 거기 이제 팔렸을 때 시세들이 나오고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집을 그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 매매하면서 이제 거래 사례 이제 분석들을 좀 해보면 경매 물건으로 나온 아파트들이 이제 몇 개 있었어요. 예, 그거 보면서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에서도 경매로 넘어갔구나. 이 경매라는 게 말대로 이 전세 보증금 돈을 못 줬거나 아니면 이 금융 은행에 이제 조당 잡히죠. 대부분의 이제 아파트 은행 돈으로 많이 이제 사고 거기서 삶을 유지하죠.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또 돈을 못 갚으면 돈에는 감정이 없죠. 은행은 감정이 없습니다. 돈 못 바꾸면 그 시간을 줬다가 안 되면 바로 뭐 압류 들어가죠. 이 말대로 빨간 딱지 붙이는 과정들 바로 이제 피해 대금을 환수를 해야 되니까 이 경매로 이제 내놓는 겁니다. 이 법적인 이 절차 과정들. 근데 이제 이게 경매에 넘어가 이제 집주인이 늘었다는 소리는 이 세입자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광주 법원에 이미 경매 건수가 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늘었냐? 작년 대비했을 때 40% 가까이 늘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집 돈을 갚지 못하는 대출 못하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못 주는 사람들이 늘었다. 예. 작년 2023년에 이런 건수가 1,551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작년은 2,150건, 38%가 늘었습니다. 전남도 거의 비슷합니다. 전남은 2023년에 5,654건이었는데 작년은 35%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부동산으로 대출 받고 돈을 빌려서 했는데 이 현재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왜 많은지 갭 투자를 하셨던 이 수요들 집을 여러 채 샀다. 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는데 무리하게 연끌을 했다. 예, 금리는 갑자기 올랐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거래는 안 되고 있는데 금리는 올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이제 서민들,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가까운 첨단의 이 광주건설
이 부도나면서 이 정말 많은 청년들, 우리 이제 광주에 우리 신혼부부들, 젊은 분들이 이제 고통하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정말 정말 미칠 것 같죠. 이게 이 돈 못 받는데 관리비는 또 내가 더 내야 되고 미치고 환장한 그런 상황들. 예, 지금 답답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당연히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일부는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다 짜고 다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량한 피해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 넘어간 집주인이 늘었다. 이제 지방 부동산의 이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 같으니까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번쩍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뭘 알아야지 면장도 하고 손해도 안 불고 또 사기를 또 안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고 알아두자. 예, 알자. 공부하자. 오늘의 교훈.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예, 지금 이제 부동산이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금 겨울 밖에 눈 오고 지금 난리 났는데 이 부동산도 지금 난리란 말이죠.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 내수 안 되고 수출도 안 돼요. 내수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는데 부동산 경기도 안 되고 있고 뭐 건설사를 다 법정 관리 부도 나오고 있으니까 자칫하다가 진짜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장 손쉬운 부양책이 대부분 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카드를 조금 만지작거리면 금방 다운됐던 게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죠. 금리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들 손 쓰면은 바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이제 정책들, 대안들, 부동산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정부, 이제 기재부, 국토부 이 부동산 정책의 원투펀치 양대 산맥이죠. 이 기재부 차관들이 오늘 만났습니다. 기재부는 뭐 세금, 세제, 그리고 국토부는 정책이죠. 부동산 TF 회의를 오늘 열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 같아요. 우리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호재되는 게, 자, 여기서 이제 결정된 내용들, 그래, 지금 지방 부동산 난리, 곧 있으면 언제니 그냥 망할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손 좀 써보자. 그래서 이제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 이게 악성 미분양, 어제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광주, 전남의 악성 미분양, 요게 3,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다 지었어요.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불 꺼진 집, 안 팔려 집. 이런 것들이 지금 광주, 전남 꽤 많아요. 수천 건 되는데 이 전남이 전국 1등이다. 예, 엊그저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전남이 전국 1등입니다. 예, 인구는 적은데 이 미분양 아파트, 이 중공업 악성 미분양이 2,352호. 예, 그러니까 여수, 광양, 순천 집을 좀 많이 지었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집이 안 팔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광주도 1243호입니다. 예, 이거 꽤 많아요. 광주도 악성 미분양. 근데 이게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이 주택을 한 개, 집을 이제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양도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 산정시 1가구 1주택 특례 예외를 두겠다.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수도권 이외의 지방, 예, 광주 전남 부동산에 이제 이런 좀 혜택들, 어떻게 보면 좀 특혜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는 이제 정부도 똥줄이 탔다, 뭐 급하다라는 이제 해석으로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수도권 투자자들이라든가 좀 거래가 조금은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심리에 좀 기대를 미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구, 경북, 경남, 충남 이쪽도 지금 언제 반기고 있죠. 대구는 더 심각합니다. 이 8,200, 경북 7,000. 경남 5,200, 충남 3,600, 중공업 미분양. 광주도 많지만 이런 데가 이제 쌓여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정책들을, 카드들을 이제 여러 개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광주 전남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1주택자, 이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세, 종합소득세 면제를 해주겠다. 이거는 뭐 박수 칠 만한 소식 같은데 1가구 2주택 특례를 적용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신축 매입, 공공임대, 예, 뭐 이제 이 신축을 매입해서 임대로 풀겠다. 이런 수요가 이제 목표가 24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는 한 11만 원 정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경기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부동산 조금 이제 올리는, 이제 군부를 떼는 그런 시그널들을 읽어볼 수 있다. 이제 방금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6시. 그 정도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나온 소식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이제 미래를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올해도 사실 부동산, 지방 부동산, 광주, 전남 부동산 뭐 예측을 하거나 예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진짜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하반기. 야, 근데 뭐 참 이게 어려운 상황, 어렵죠. 건설사들 다 부도나고 주변에 있는 이 주변인들, 이 사장님들 다들 힘들다고 하거든요. 요즘 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만큼 이제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살고 있는 집을 내놨어요. 부동산에 이렇게 집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 많습니다. 맞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마이너스 피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삼지구도 마이너스 피가 좀 나왔더라고요. 뭐 이제 그분은 이제 사정이 급한 자금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이 옮기게 되거나 이제 그런 이제 특수한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이제 상황들, 이제 마이너스 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거래가 잘 안 들어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이제 이게 어렵다는 소리죠. 이걸 이제 반영하고 있는 소리인데, 그나마 그래도 내년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의 이 정책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또 세제 정책, 금융 정책, 정부 정책, 이런 게 이제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단 금리는 올해 이제 기준금리 이제 전망이 계속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리를 지금 보면 미국 금리가 이 4.5, 5.5, 4.75, 3.4, 올해 한 3.4%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3.25, 3.75, 3.0, 올해는 2.5%, 2점대 중반 정도 떨어질 게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고환율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수 활성화시켜서 어느 정도 요거를 조금 이제 그 상생을 좀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정부의 이제 역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광주도 보면은 올해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작년 보통 이제 10년 평균으로 보면 10년 평균 광주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보통 한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10,000세대가 평균적 이 10,000세대인데 올해는 좀 적어요. 한 절반 정도, 5,800세대 정도. 작년이 9,000세대. 그러니까 이제 36% 정도 줄었습니다. 입주 물량이 줄었다. 2023년도 4,400세대. 그때도 적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때 비슷하게 적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는 데가 어디가 뭐 적었죠? 뭐 많이 없어요. 동구가 426, 서구 1296, 남구 1467, 북구 587, 광산 2025세대. 그러니까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입주하는 물량이 없어요. 새 집에 들어가서 그 집들이 하는 수요들이 올해는 많지가 않더라. 대표적으로 올해 이제 들어가는 집들, 좀 눈여겨볼 집들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 3월 달에 라펜틸, 평당 3,400, 아파트, 최고 아파트 38억, 40억에 육박하는 비싼 아파트, 고급 아파트. 이에 질사라, 상무 센트럴자, 여기도 4월 달, 여기 평당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상무 센트럴자, 산이 고운 신용, 이 4월. 상무 스위차, 여기 2월 달, 내일 모레 하네요. 다음 달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 운암모아일가 여기도 2월 달. 지금 뭐 상무 센트럴자이는 올해 규모가 제일 큽니다. 900세대 가까이 되니까. 나머지 뭐 유탑, 봉선, 남양, 휴텐, 아델리움 조금 하는 그 하이엔드 57 브랜드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변동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신가 재개발, 지금 시공사, 대체 시공사 선정 과정도 좀 안 됐죠. 광천 재개발, 전남방직, 수랑공원 이런 좀 규모가 좀 큰데,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사업도 2026년 14,000세대가 넘게 이제 2026년 입주 폭탄 이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올해는 좀 적은데 또 내년에는 좀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금리들, 뭐 상황들,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공이 막 럭비공처럼 요리 튀다가 좀 예측이 좀 힘든 상황이다. 좀 그렇죠. 이런 와중에 이제 계림동 이제 홈플러스 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광주시청 자리. 저 기자 초년병 시절 때 광주시청, 그러니까 출입 이제 제가 시청은 그때 출입 안 했는데 왔다 갔다 심부름을 하러 이제 그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쪽 부지 홈플러스. 여기 한 3,000세대 정도, 3,000평 정도 되거든요, 이 땅이. 근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 광주시청이 있다가 홈플러스로 영업을 했죠. 영업을 하다가 이 홈플러스 부지를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냐? 지역에 있는 건설사, 시행사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는데 이쪽 땅의 용도가 이제 준주거지구. 여기서 아파트를 질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213세대. 광주역에서는 가깝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213세대 공급이 나왔습니다. 이 광주시는 건축 경관 이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곧 이제 여기도 이제 분양 일정이라든가 착공 일정들 이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구도심의 한복판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200세대면 그리고 세대수가 많지 않은 이런 그런 상황. 시공사는 누가 될 것인가? 분양가는 얼마나 할 것인가? 분양 시기는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촘촘하게 잘 묶어져야지 이 시장에서
외면을 받지 않을 건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 미분양의 무덤으로 나오면 이제 그런 확률이 좀 커졌기 때문에 시행사의 이제 고민, 갈등도 클 것 같습니다. 적정 분양가 그 문제. 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는 올라갈 거고, 예,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구조인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숙제도 고민들은 예, 건설사의 또 고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까지 좀 눈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시골 갔다 왔습니다. 어머님이 이 부녀회장에 또 당선이 되셨습니다. 벌써 이제 횟수로 3번 하셨어요.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소리겠죠. 거의 돌려막기로 이제 부녀회장 오랜만에 되셨습니다. 또 노인에 또 되셔서 노인의 또 총무 내심이 이제 뭐 다음번에는 이제 차기 대권인 이장이 막강하더라고요. 또 한 달에 돈도 꽤 나오던데요. 여성으로서 우리 어머님이 이장에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장님도 부녀회장님도 다시 대주고 그러셔서 어머님 좀 힘 좀 내서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라고 오늘 이제 담양에 다녀왔습니다. 피자를 좀 여러 번 사서 어르신들 피자 좀 대접해주고 콜라도 드리고 소주도 한 잔 이렇게 따라 드리니까 좋더라고요. 어르신들 피자 좋아하세요. 안 먹어서 그렇지 하시면 좋아하세요. 잘 드시니까 부모님들 피자 한 번씩 사다 드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유일한 초등학교 2학년 우리 동네 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이제 피자 같이 먹으면서 궁금한 이야기 했습니다. 학생들 몇 명이야? 4명. 예. 용면 초등학교 4명. 전교생 몇 명? 전교생 28명. 보통 한 반에 3명, 4명 다니더라고요. 야, 그리고 택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학교 걸어서 안 다녀요. 택시로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초등학교 시골에 있는 학교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그런 상황. 인구는 좀 줄어들고 있고 시골 단위부터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광주라든가 이 지방의 이제 대도시가 그 다음 타자가 될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좀 지방의 현실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과 이 경제, 아파트 여기까지 좀 연결을 하려고 하면 정말 공부해야 될 게 정말 많다. 흐름들 봐야 되고 참 복잡한 상황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너무 좀 우리 빨라서 좀 놓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분량이 많고 많은 걸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실력에 이렇게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